네, 안녕하세요. 웹 37기 YB 민경빈입니다. 네.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공부를 시작할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이제 좀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할 게 많고 왜 이렇게 방대할까라는 생각이 컸는데요.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주제라서 편하게 들으셔도 되지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함에 있어서 핵심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프론트엔드 생태계는 왜 이렇게 방대하고 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고민했을 것 같아요. 백엔드를 할까 프론트엔드를 할까. 근데 항상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말했는데 백엔드보다 프론트엔드가 좀 접근하기 수월할 거고 아마 더 쉬울 거다라고 말을 해줬어요. 저도 이제 HTML이랑 뭐 CSS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개발을 해봤을 때 제가 개발한 거에 있어서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어서 뭔가 프론트엔드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느꼈었어요. 그리고 근데 하지만 저 2025년 들어서 좀 사이드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하고 소프트 들어서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알아야 될 것이 되게 많고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되게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또 추가적으로 HTML, CSS, JS를 공부할 때 리액트만 이 이후에 리액트만 공부하면 다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다 좀 컸었습니다. 근데 이제 네이버에만 쳐도 프론트엔드 로드맵이나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리액트는 그냥 이 부분에서 되게 일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빌드 도구, 테스트, 배포, 심지어 백엔드 영역까지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앞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론트엔드의 웹 생태계는 왜 이렇게 커졌을까? 그리고 이런 현상이 좋은 건가?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웹 생태계가 왜 이렇게 커졌냐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웹 역할의 전환입니다. 초기 웹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로직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대부분 다뤘습니다. 그리고 프론트엔드 단지 화면을 그려주는 것이 다였고요. 그 이후에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일부 로직들이 프론트엔드 쪽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러함으로 인해서 JS의 역할이 커지고 UI의 복잡도가 증가했습니다.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은 단순히 HTML 문서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볼 수 있고 상태 관리, 성능, UX까지 프론트에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. 이 변화가 프론트엔드 생태계를 급격히 확장시켰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흐름과 같은 변화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해야 할 일은 상태 관리, 이제 라우팅, 비동기 통신, 폰 관리 등 이러한 역할들이 생겼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기 JS로는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. 이제 모듈 시스템도 없었고 기본 유틸리티 함수도 되게 적었고 또 비동기 처리 문제도 존재했고 이제 브라우저 간 호환성 문제도 존재했습니다.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빈칸들을 메운 것이 바로 라이브러리인데요. 이제 모듈 번들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팩이 나왔고 또 비동기 통신이 복잡해지니까 엑시오스가 나왔고 또 표준이 부족했던 부분은 로드시 같은 이제 유틸리티가 대신해줬습니다. 또 최신 문법을 쓰고 싶은데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이 속도를 따라하지 못하다 보니까 바벨과 같은 도구도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. 이제 라이브러리는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웹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신 해결해준 현실적인 해답이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 문제가 있는데 브라우저마다 이제 CSS 돔 API, 자바스크립트 동작이 전부 달라서 이제 같은 코드라도 이제 서로 다른 브라우저면 이제 다른 동작을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.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문제가 jQuery인데 jQuery는 돔 조작, 이벤트 등을 이제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도록 수상화했습니다.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웹 표준 합의 과정이 좀 느리기 때문에 실제 문제 해결은 항상 아니지만 라이브러리가 먼저였다는 점이고 이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 생태계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선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 다 알다시피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것은 Node.js와 이제 npm 등장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제 npm 인스톨 등 이런 간단한 코드 몇 줄로 이제 전 세계 오픈 소스를 이제 가져다 쓸 수 있어서 아주 작은 기능도 이제 모듈로 쪼개져서 배포되었고 또 라이브러리가 또 다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게 되면서 거대한 의존성 트리가 생겼다고 봅니다.
또 이제 프론트엔드 도구 등장 흐름을 좀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. 이를 통해 이제 복잡함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. 가장 처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jQuery였는데 이때 웹 개발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이제 돔 조작이랑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였어요. 아까 언급했던 같은 코드여도 이제 브라우저마다 작동 방식이 상해했는데 jQuery는 이런 문제는 그냥 이건 다 내가 맞춰줄게 라는 방식으로 해결해줬어요. 돔 조작, 이제 이벤트 처리, 서버랑 통신하는 것까지 이제 jQuery 방식으로 사용하면은 어느 브라우저는 똑같이 작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HTML에 jQuery 코드를 붙여서 쓰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하고요. 또 지금 보면 근데 정신없는 코드라고 합니다.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표준이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한 페이지를 JS에서 통째로 관리하자.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앵귤러 JS 같은 이제 SPA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합니다. 규모가 커질수록 코드는 좀 복잡해졌고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 이후에는 리액트 같은 저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 기반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 이때부터는 이제 상태 관리, 라우팅, 그리고 빌드 설정까지 프론트엔드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확 늘어났어요. 이제 도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었어요. 그래서 Next.js 같은 이제 메타 프레임워크가 등장했고 라우팅부터 서버 렌더링 이런 빌드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면서 개발자는 더 기능 구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한편은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웹팩 같은 번들러 경쟁도 계속됐고 요즘에도 ES 빌드, 비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라이브러리가 많다는 사실보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 이거인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거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. 요즘 다 쓰던데 라는 이유를 고르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 상황이 뭐고 문제의 상황이 뭔데? 라고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프로젝트의 규모나 기간, 팀 구성이나 요구되는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과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생각 안 하고 이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라이브러리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복잡도나 또 제가 배워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서 더 러닝 커브가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서버 데이터 캐싱이나 동기화가 핵심 문제라면 텐스트 쿼리를 활용할 수 있고 여러 컴포넌트에서 공유하는 전역 UI 상태 관리가 필요하다면 주스탠드나 조타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를 고를 때 중요한 건 최근 커밋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슈와 PR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한 자료가 충분한지입니다. 아까 파트장님께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 기존에 만족하는 적당히 메이저하고 살아있는 라이브러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선택이라고 봐요. 또 라이브러리 사용률의 흐름을 보고 싶다면 npm 트렌드나 npm 컴피어로 확인하면 되고 저 GitHub 트렌딩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인기 있는 래퍼를 확인해서 그 래퍼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이제 기술 선택은 이상적인 선택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은데 단기 프로젝트라면 팀원들이 이미 익숙한 스택이 가장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먼저 시도하고 나중에 도입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건 락인 효과인데 프레임워크처럼 이제 깊게 엮이는 도구는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도입 전에 한 번쯤은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좀 과하다 싶을 때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이제 라이브러리가 많다는 건 분명 처음에 혼란스럽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그만큼 이제 해결하라는 시도가 많았고 또 그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해야 할 건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아는 개발자가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할 줄 아는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소프트 웹파트 이제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리 이게 생태계가 방대하고 라이브러리가 많다 해서 무작정 많은 라이브러리를 쓰고
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고려사항을 생각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학습하고 이를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 프론트엔드는 이제 라이브러리 전쟁터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날씨 추우신데 다들 따뜻하게 잘 다니시고 네,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